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 중에 KBS 한국어 능력시험 후기 영상 올린 게 있어요. 독학으로 한국어 능력시험 1급 땄다고 하는 영상이었는데 거기에 생각보다 질문이 조금 달려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대부분 궁금해하는 게 조금 비슷하셔서 질문을 조금 정리를 해서 비슷한 유형으로 묶어서 답을 해드려 볼게요. 최근에 좀 달리는 질문 중에 하나는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셨어요? 아니면 제 목표 점수가 이 점수인데 이 점수가 나오려면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점수만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제가 그걸 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꾸로 제 경우를 좀 알려드리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이게 사람마다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사바사예요. 정말로. 그래서 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여름에 시험을 봤고요. 제가 870점으로 1등급을 받았는데 100분위가 99.71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질문 올려주신 분들 중에는 뭐 700점 중반, 700점 후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면은 뭐 2 플러스 등급이거나 1등급이거나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전체 기간을 따지면 한 달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한 것 같은데 이게 공부를 정말 집중해서 한 달 반에서 2달 내내 했어요는 아니고요. 대부분 기간에 제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랑 겹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한 10일에서 15일 정도를 바짝 했고 나머지 기간에는 거의 어휘력 채우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암기할 거 있으면 암기를 하고 뭐 한자어, 한자성어, 고유어 이런 게 많잖아요. 범위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거에 압박이 있어서 대부분 어휘 암기를 많이 했고 마지막 10일에서 15일 정도는 D-10 뭐 이렇게 해놓고 하루에 기출문제 하나씩을 풀었고요. 그것만 해도 벌써 2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거긴 한데 하루에 기출문제 하나씩 풀고 거기에 플러스 틀린 문제는 이제 답지랑 해설지 조금 확인하는 정도로 해서 후루룩 확인하고 요 정도로 공부를 했어요. 그 마지막 10일, 15일 되기 전에는 일주일에 기출문제 한 회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마지막 10일에서 15일 정도 기준으로 하면은 그래도 하루에 공부를 한 2-3시간 정도는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또 달렸던 두 번째 질문이 기본서 뭐 보셨어요? 였어요. 저는 그 노란색 에듀윌 책을 봤고요. 2주 완성 아니고 한 권 끝장을 봤습니다. 제가 이 시험을 준비를 할 때 문제 유형도 모르고 시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준비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2주 완성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권 끝장 책으로 준비를 했고 저는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뭘 들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영상 제목에도 달렸던 것처럼 강의를 결제를 해서 커리큘럼을 따라가서 강의를 들은 건 없고요. 대신에 제가 강의가 필요하다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무료로 올라오는 영상들을 조금 봤어요. 그것도 근데 많이 본 건 아니고 문법 파트에서 조금 어렵다 아니면 헷갈린다. 그러니까 문법 파트에 나와 있는 그 설명만으로도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은 검색을 해서 상위에 뜨는 영상들을 1-2개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유튜브에 사이시옷 검색을 해요. 그러면 그 상위에 오는 국어 강의들이 있어요. 그거 한 10분, 15분짜리 1-2개 정도 찾아서 듣는
그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보면 거의 이제 공무원 국어나 KBS 한국어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강의들이 있어요. 문법 강의들이 있어요. 그거를 짧게 올라오는 그 아이들을 조금 들었고 그 외에는 들은 게 없어요. 또 올라오는 질문이 수능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수능하고 제가 수능을 본 지는 좀 오래돼서 비교가 가능할까 싶긴 한데 이게 수능하고는 너무 많이 문제 유형이 달라서 이거를 수능하고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왜냐면 창안, 창작이라든지 어휘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능하고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고 공부 방법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시간적인 압박이나 문제 수에 대한 압박이 정말 커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생각보다 지문 하나에 문제 하나씩 붙어 있는 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긴 지문이 있으면 이 지문에 문제가 뭐 2개도 붙고 3개도 붙고 하는데 이 한국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문 하나에 문제 하나씩 붙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압박감이 엄청 많이 왔고 그래서 남아있는 문제 수가 뭐 얼마만큼인데 지금 남은 시간이 몇 분인지 해서 이걸 계속 신경을 쓰면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시간적인 압박이나 문제 수에서 오는 압박이 정말 컸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고려를 하면서 시험을 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질문이 많이 올라왔던 거, 이게 마지막인데 무슨 책 읽으셨어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비문학 책을 읽었다고 영상에서 얘기를 했다 보니까 책 추천해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았는데 이게 제가 한국어 준비를 하느라고 이 책을 일부러 찾아서 읽었어요는 아니에요. 왜냐면 원래 집에 있던 책들이기도 하고 아니면 읽었던 걸 다시 꺼내서 읽었던 경우도 있고 해서 꼭 한국어 준비 때문에 이 책을 찾아서 읽었어요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읽었던 책들을 조금 소개를 드릴게요. 소개 드리기 전에 제가 책을 고르는데 기준으로 삼았던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번역본이 아닌 것, 한국인 작가가 쓴 책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번역서랑 한국인 작가가 쓴 순수 한국어인 책이랑은 문장 구조라든지 쓰여졌을 때가 아니라 읽었을 때의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되도록 한국 작가가 쓴 책을 찾아서 읽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에도 얘기를 했던 책이긴 한데 유시민 작가님 나의 한국 현대사, 이거는 증보판인데 제가 이 갈색 표지인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하고 김진애 교수님 김진애 도시 이야기, 신영복 작가님 강의, 그리고 김상옥 교수님 김상옥의 과학공부, 이렇게 4권이 제가 준비하는 동안 읽었던 비문학 책이에요. 저는 근데 준비하면서 이 책만 읽은 게 아니라 뭐 소설책도 읽고 에세이 같은 것도 읽고 좀 다른 책들도 여러 가지 읽기는 읽었는데 비문학 책들을 고르자면 이 책들을 읽었습니다. 이 책 다 좀 분야가 달라요. 뭐 인문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비문학 지문으로 어떤 주제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대비도 됐던 것 같고 해서 이렇게 4권을 제가 일부러 조금 분야도 다르게 골라서 읽었거든요. 특히 과학이나 이런 쪽은 제가 잘 몰라서 최근에 과학에 관심이 생겨서 과학책을 많이 사서 읽기는 하는데 그래도 일부러 골라서 읽었고요. 그 외에 좀 도움이 됐다 싶은 게 민음사에서 나온 인문 잡지, 이거 한 편이에요. 이게 인문 잡지고 호마다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무게가 무겁지 않고 책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좀 읽었고요. 그리고 내부에 이 필진들, 이렇게 글 쓰신 분들이 보면
뭐 교수님, 연구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생소한 주제를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그런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책이 취향이 안 맞으시면 다른 책을 읽으셔도 돼요. 뭐 한국인 작가가 쓴 책이면 좋고, 왜냐하면 번역서는 번역서만의 그 문체와 문장의 구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비문학 책을 많이 읽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래도 시험 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을 읽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한국어 능력 시험 관련한 Q&A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